절차적 하자의 평가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이 된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통지 절차 자체의 누락은 외관상 명백하기 때문에 사업 인정의 무효 사유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절차적 하자는 있게 되면 하자 사유 및 사업 인정의 무효 사유가 꽤 명확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실질적 하자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변호사님, 토지 수용 보상액 말고 수용 목적의 타당성, 공공의 필요성이라고도 하죠. 수용 목적의 타당성을 다툴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토지 수용 적법성 다툼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토지 수용 사건에서는 대부분 수용 절차가 완료된 후에 손실보상금의 다과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공 필요성 자체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급 골프장이나 리조트 건설과 같이 공익성이 의심될 수 있는 사업에서도 수용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금일은 토지 수용의 적법성, 즉 공공 필요를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공공 필요성 검증의 중요성 및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공용 수용은 헌법 제23조에 따라서 공공 필요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가 있으며, 이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토지보상법은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 인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공 필요성을 다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인정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항고 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이 사업 인정 처분을 과연 다툴 수 있는 대상이냐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업 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재산권 박탈 효과를 낳는 수용권을 설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수용자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 적격, 즉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사업 인정의 하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절차적 하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절차적 하자로는 첫 번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누락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토지보상법 21조 1항은 국토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누락한다고 하면은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 누락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토지보상법 21조 1항은 국토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미리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지 누락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다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 인정 처분이 공공 필요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용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례원칙 위반, 즉 발생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이 더 큰 경우에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업 이상의 내용에서 본 것처럼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적 하자의 평가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이 된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통지 절차 자체의 누락은 외관상 명백하기 때문에 사업 인정의 무효 사유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절차적 하자는 있게 되면 하자 사유 및 사업 인정의 무효 사유가 꽤 명확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실질적 하자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업 인정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나 공공의 필요 판단에 있어서는 재량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 특히 비례원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대법원은 수용권 남용의 법리라고 해서 2011년 1월 27일자에 선고한 판결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한 경우에, 두 번째로는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에, 세 번째로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수용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 인정에 기한 수용권 행사는 허용되지가 않으며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공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른 사업의 진행이 마치 사업 인정 의제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업 인정 의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공 필요성 검증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많은 개별법에서는 특정 인허가 등이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공항시설법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는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제제도에서도 당연히 공공필요성 검증은 필요하겠는데요. 토지보상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결론과 실무적 조언을 드려보면은 토지 수용의 적법성, 즉 공공 필요를 다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인정 단계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사업 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제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의견 청취 절차를 누락했다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다음으로는 실체적 하자, 비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 재결 단계라면, 만약에 수용 재결 단계라면 이를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용권 남용 법리에 기초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상실, 공익성 상실, 비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 후에 제소 기간이 도과하면 취소 소송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조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겠고, 수용권 남용 법리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토지 수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단순히 보상액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보호와 공익사업의 진정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추가로 토지 수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 언제든지 당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임대차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두고 있어요. 오셔서 좋은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